달러화 가치가 약 1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국채 등 시중 금리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두고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애리조나와 네바다, 조지아주의 개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까지는 최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플로리다주의 열대성 폭풍 니콜이 강타하면서 어제 오후부터 남동부 지역에 27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온라인 유통업체 다수가 미리 상품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눈속임 세일에 주의하라는 당부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강달러도 당분간 진정될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화 가치는 약 1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국채 등 시중 금리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화, 유로화 등 10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어제 1293.06으로 마감, 전날보다 2.01%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하루 낙폭은 2009년 이후 최대입니다.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는 4% 뛰어올랐으며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3.3%, 유로화 가치는 2.1% 각각 급등했습니다. 원화 가치도 급등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9.1원 급락한 1318.4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 기미를 보이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나 최종 기준금리 수준 하락 전망이 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12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9일 56.8%에서 90.2%로 급등한 반면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43.2%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를 뒤흔든 달러화 초강세도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한 가운데 시중금리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3.8%대로 전날보다 0.3%포인트 이상 떨어졌으며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된 2년물 금리도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7.22%에서 6.62%로 0.6%포인트 떨어지는 등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던 모기지 금리도 내렸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 언론에 따르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한 행사에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말로 좋은 뉴스라면서도 8%를 넘는 것보다는 낫지만 안심할 만큼은 아니고 연준 목표치인 2%에 가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한 달치 데이터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긍정적인 데이터일 뿐이라며 연준은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완화를 시사한다면서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평가하고 통화정책은 한동안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곧 적절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통화정책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전날 57%에서 하루 만에 81%로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준이 12월에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두고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아직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지의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비정부기구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히어로즈법은 군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4천억 달러를 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의회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 권한의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 계획에 따라 총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가운데 4,300억 달러가 탕감되고 4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공화당 측이 반대하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1일 네브라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시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중간선거 개표 작업이 사흘째 한창입니다.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 예상됐던 레드웨이브는 없었습니다. 이제 격전지 애리조나와 네바다, 조지아주의 개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최종 결과까지는 최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AFP 통신과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 기준 50대 50이었던 100석의 상원 의원 중 각각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원 스코어는 민주당 192석, 공화당 209석으로 아직 과반 확보 정당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가져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상원을 누가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개표 작업이 한창인 애리조나와 네바다, 조지아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애리조나주의 경우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공화당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에 앞서며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지만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결과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바다주의 개표율은 약 84%로 공화당 애덤 렉설트 후보가 민주당 캐서린 콜테즈 메스토 상원 의원에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간의 격차도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승패를 예상하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어 사실상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가 확실시됐습니다. 초접전의 상황 속 개표 작업으로 인해 중간선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는 우편투표 때문으로 이번 선거에선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투표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증가해 개표 작업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낙태 금지론자들이 이번 투표로 여성의 힘을 알게 됐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의 하워드 극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연설에서 여러분 모두가 낙태 금지론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박탈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에서 여성의 힘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을 가장 터무니없는 것 중 하나라고 비난하고 이번 선거에서 미국 여성들은 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에 참패하고 상원도 내줄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개표 결과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승리 여지를 남기는 등 예상 외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치소는 물가로 인한 경제 악화로 일찌감치 민주당의 선거 패배가 예견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인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구도와 낙태 이슈가 어느 정도 먹혀들면서 민주당 지지층과 여성들의 결집을 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중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향후 연방의회 차원에서 낙태 허용법 성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화당의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 추진 가능성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레드웨이브 실패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중대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어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예정대로 오는 15일 말어라고 자택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기간 주요 지역을 돌며 자신이 지지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유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중간선거 전날인 지난 7일에는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11월 15일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택 마러라고에서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대 발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대선 재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예상했던 레드웨이브는 일어나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측근들 중 일부는 상원 승패를 가를 경합주인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내 일부 비판에도 선거 결과에 대해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며 발표 날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시사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이나 터널을 이용할 때 현금으로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 다음 달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9일 통행료 자동 징수 시스템의 구축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오늘 12월 11일 링컨 터널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현금 통행료 징수 부스를 모두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만청은 지난 수년간 총 5억 달러를 투입하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과 베이온 브리지, 괴탈스 브리지, 아우터 브리지 크로싱 등 허드슨 강을 지나는 6개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 자동 징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항만청이 다음 달 11일 링컨 터널에 있는 마지막 통행료 현금 징수 부스를 없애게 되면 산하 6개 주요 교량과 터널에 있던 현금 징수 부스들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12월 11일부터 뉴욕 뉴저지를 연결하는 6개 교량과 터널의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지패스 시스템으로 통행료를 자동 납부하게 됩니다. 이지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자동으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집 주소로 우송되는 통행료 청구서를 받고 추후 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플로리다주의 열대성 폭풍 니콜이 강타하면서 어제 오후부터 남동부 지역의 27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번 폭풍으로 일부 지역 해안은 거대한 바다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열대성 폭풍 니콜의 영향으로 어제 오후부터 주 남동부 지역의 27만 2천여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AP통신은 이 지역 전력 사용과 정전을 추적하는 파워아우티지.com 통계를 인용해 니콜이 어제 새벽 1급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주 남단 베로비치 바로 남쪽에 상륙하면서 침수와 정전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비상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트위터에서 니콜의 상륙으로 남부 전역에 걸쳐 열대성 폭풍의 영향이 남아있다며 주민들은 피해 지역을 방문하거나 외출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경고하고 그런 일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부터 플로리다주 일부 해안이 흰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스 35 뉴스는 플로리다주 세인트 어거스틴의 해안 일부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바다 거품으로 뒤덮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이 바다 거품은 열대성 폭풍 등으로 강풍과 파도가 몰아쳐 해양이 요동칠 때 발생하는데 해조류가 크게 증식하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증식한 해조류가 썩으면서 해조류 물질이 해안을 뒤덮고 이 해조류 물질이 파도로 휘저어지면서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 이 바다 거품은 인체에 무해하고 해양 생태 순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이달 말로 다가온 블랙 프라이데이는 전 세계적 쇼핑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온라인 유통업체 다수는 미리 상품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눈속임 세일에 주의하라는 당부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6,000곳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는 영국 사이트 프라이스 스파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들어 전체 품목 가운데 약 24%의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품목 가운데 12%는 가격 인상폭이 1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이렇게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할인율을 적용해도 결국 기존과 비슷한 가격 그대로 팔리는 거지만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마다 이런 눈속임 세일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현상이 목격됐다면서 불프 직전인 10월 1일부터 11월 21일 각종 상품 14%의 가격이 인상됐다가 당일인 11월 26일 인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판매가를 비교해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판매 상품의 20% 이상이 행사 전인 11월 1일 때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팔렸고 17%가량은 행사가 끝난 2주 뒤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라이스 스파이의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공되는 할인을 믿지 않는다며 불신을 보였습니다. 프라이스 스파이의 리사 마틴바시 바셋은 실제 행사 당일은 오히려 같은 상품에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전국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례는 총 16건으로 이 중 7건이 뉴욕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16명 중 13명이 입원했고 메릴랜드주에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임산부였던 감염자 1명은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유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감염 사태의 원인을 델리 카운터에서 산 고기나 치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자 12명 가운데 11명은 델리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임산부나 65세 이상 시니어 등 면역 체계가 약화된 경우 심각한 증상을 겪을 위험이 더 높다며 화씨 165도 이상으로 재가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델리 카운터에서 고기나 치즈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투표기계 결함이 발생해 수작업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문제를 겪었던 뉴저지주 머서 카운티가 이번엔 일부 지역 투표지 수천 장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데이브 프라이드 로빈스빌 시장은 이날 머서 카운티 클럭이 로빈스빌 선거구역 중 최소 한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는 공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유권자 80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프라이드 시장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투표가 집계되는 것이라며 로빈스빌에서 모든 투표가 집계되고 안전하게 완료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의 선거구역 3곳의 투표용지도 아직 선관위로 배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세워지고 있는 오바마 센터 부지에서 어제 오전 흑인 혐오를 상징하는 올가미가 발견됐습니다. 센터를 짓고 있는 5개 이상의 흑인 소유 건설사 컨소시엄 레이크사이드 얼라이언스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올가미에 대해 통보받고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공사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끄러운 행동에 책임이 있는 자를 찾기 위해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다며 우리 작업장에서의 어떠한 편견이나 징후에 대해서도 관용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에 경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대변인을 통해 올가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이 무료 폐암 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AWCA는 11월 폐암 예방의 달을 맞아 잉그루드 병원이 무료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며 하루빨리 예약하고 주변에도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진은 오는 12일 2곳에서 실시되는데 잉그루드 병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에머슨 지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50세에서 80세까지 폐암 증상이 없고 지난 5년 내에 암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최소 20년 이상 하루 한갑 이상 흡연을 했거나 흡연 중이거나 끊은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사로부터 폐암 CT 스캔 처방전을 소지한 경우 등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한때 그리고 늦은 밤 약하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